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하루에 끝내도 되는 분량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못하면은 이제 그냥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냥 1등급 빠이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진짜 못하면 1등급 빠이빠이야. 여기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엮어서 낼 것이고 이번에는 무조건.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다 이쪽에서 나올 거고 여기는 한번 꼬우면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기본 문제부터 좀 잘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는 개념이 어쨌든 겁나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에 좀 적용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문제에서 좀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비록 교과서 문제들이고 쉬운 문제들이지만 이 쉬운 문제 내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한 장짜리를 하나 드렸는데 그 한 장짜리 지금 현재 그 양면으로 돼 있는 노트 같은 거 하나 드렸죠? 거기에 내가 지금 여기 한 판으로 싹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단원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이게 왜 이 공식이 유도가 되었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는 것처럼 해드릴게요. 하지만 핵심만 딱 찔러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 좀 들으시고 그리고 유도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외우세요. 그래야 안 헷갈릴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 챕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챕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시태그로 내가 달아드릴 챕터는 총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도, 즉 다시 한번 연결 과정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해,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볍게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잡았을 때 얘네들의 x값, 즉 다시 하면 얘네들의 문자값을 찾는 거는 공식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 x값을 우리가 어떤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전설의 식이 있었으니 그 전설의 식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x를 구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럼 x는 몇 a분의 다 같이 몇 a분의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모제곱에서 b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ac가 되었고 그치 4ac가 되고 이거는 그냥 모든 근의 공식이었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제 1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제한을 합시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우리는 2bx 즉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얘네들 근의 공식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봐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x들도 그럼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똑같이 우리가 유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짝수 근의 공식은 뭐분의 A 그래서 그치 a분의 A 마이너스 뭐가 되고요? 그치 얘 반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b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b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모제곱에서 그치? b 프라임 제곱이면은 얘 그냥 반으로 나눈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b를 반으로 나눈 거 b 걔 제곱에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주면 돼.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해는 실근이 나와도 되겠지만 허근이 나와도 되고 중근이 나와도 되고 별의별 짓거리가 다 된다는 게 지금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양수, 영 그리고 음수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걸러주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우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포인트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주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유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좀 유도를 해보시자면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던질게. 복소수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여기 대답하는 건 되게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에서 이 두 개에 해당하는 x들에서 실수와 허수를 갈라주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실수랑 허수를 갈라주는 친구는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실수랑 허수를 갈라주는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이 결국은 사실상 실수랑 허수를 갈라주는 기준점이 되고 그게 숫자를 결정해주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랑 허수를 갈라줬던 친구였던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주어졌던 요 보라색으로 주어져 있는 요 두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숫자를 발라주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숫자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된대.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럼 얘네들을 판별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판별식으로 잡아서 그래서 뭐가 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는 판별식 D가 그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왜 실근인가, 왜 허근인가, 왜 중근을 갖는가, 그걸 왜 루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 라고 물어본다면 걔네들이 실수랑 허수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주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야.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그럼 첫 번째 그럼 하나 딱 잡아주면서 가면 됩니다. 우진아 됐지? 됐지? 잘 들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들어야 돼. 지금 현재 여기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럼 이거야. 내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를 D라고 할게. 루트 안에 들어간 친구를 D라고 할게. 루트 안에 들어간 친구를 D라고 할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첫 번째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양수일 수 있대. 두 번째로는 0일 수 있대. 세 번째는 음수일 수 있대. 그럼 여기에 있는 거에 따라서 실수냐 허수냐가 갈리겠죠.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건이부터 얘기합시다. 윤건이.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간 친구가 양수야. 그럼 얘는 실근 가질까요? 허근 가질까요?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이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양수라고 판정이 됐대. 그러면 얘는 실수일까 아니면 허수일까? 여기 숫자들은 다? 허수예요? 실수겠지. 양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수인데 얘가 0은 아니라며. 그럼 0이 아니니까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 결국 뭐가 생기냐면 두 개의 숫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가 두 개의 숫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게 되면 그래서 뭐가 되냐? 그래서 얘는 실근 두 개를 갖는다 라고 판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진이 만약에 루트 안에 들어간 게 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간 게 0이야. 그럼 여기 있는 루트가 살아있다는 소리 아니면 죽었다는 소리야? 죽었지. 그럼 죽었다는 건 앞에 있는 풀맛 또한 살아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소리야? 이걸 생각해봐. 풀마 0이죠. 승아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0은 의미가 없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뭐야? 죽었다고 봐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플러스가 되는 애도 없고 마이너스가 되는 애도 없는 거야. 다시 하면 뭐야? 앞에 있는 게 끝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끝이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어쨌든 앞에 있는 A나 B나 실수긴 하니까 실수라고 판정은 하는데 그게 마침 하나로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면 그래서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실근 한 개를 갖는다 그러고 이걸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상준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음수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루트는 실수란 소리입니까? 아니면 허수란 소리입니까? 허수야. 그러니까 이미 허수라고 판정이 났잖아. 그러면 얘는 이미 허수야. 그러면 허근 갖는 거야? 실근 갖는 거야? 그래서 얘는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실수인 근은 없다는 소리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서 실근이 0개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걸 나는 허근 2개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심화 좀 해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 좀 심화 좀 해봐야 되는 건 무조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제한이 되죠. 하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하면 무조건 몇 개일까요? 이건 무조건 2개예요. 실근을 갖고 허근을 갖는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개수는 2개로 통일이 되어 있죠. 중근은 똑같은 게 여러 번 겹쳤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하는 거지 실상은 2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근 2개는 당연히 2개인 거고
허근 두 개도 당연히 두 개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그냥 두 개입니다. 여고에서 특히 인화 요고는 이런 함정을 파는 걸 좋아하니까 그건 좀 알고 넘어가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함정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걸려서 선생님들이 어디 한번 걸려봐라, 어디 한번 낚시질을 해볼까 했는데 거기서 우왕 미끼다 하고 물면 안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학기고 너네도 이런 개념 물어보는 문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나왔을 때 낚이지 마세요. 특히 기말고사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들어가면 더 그럴 거니까 거기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괜찮지? 여기까지는? 우지 괜찮아요? 응. 그건 뭐야? 첫 번째 주제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뭐야? 쉬워 생각보다. 근데 니네가 왜 어려워하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기는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큰 산을 겨우 넘어온 아이들에게 큰 시련을 주는 파트가 여기거든요. 됐나요? 근데 큰 시련을 준다의 의미를 난 솔직히 얘기하자면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네들의 입장에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는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 문제가 착하지 않아가지고 짜증나는 것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런 파트들은 결국 뭐 하면 되냐면 많이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좀 많이 쓰기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뚫어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많이 활용을 잘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주제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에 뭐를 얘기했냐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얘기했습니다. 끝. 이게 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거니까 이거 먼저 좀 정리를 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됐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 증명제 드린 거 있는데 거기다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는 끝났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바로 문제를 보면 좋겠지만 두 번째 주제도 한 번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약간 문제 보니까 하나야. 약간 좀 불친절하지 애가. 약간 좀 애가 네 가지가 없게 생겼지. 아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니들 교과서예요 이게? 니네 교과서 문제가 지금 다 이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진짜 학교 교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친절한 겁니다. 챕터가 불친절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중학교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중3 때 배웠던 거부터 가볍게 좀 연결을 해볼게요. 앞에 잘 보시고. 자, 중학교 때 니네 뭘 배우냐면 똑같이 중3입니다. 그때 여기는 중3 때 똑같이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분명히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배우냐면 2차 방정식의 표현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거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 두 번째 주제가 여러분들이 연결되기에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우리가 찾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최고차항의 계수를 하나 딱 문제에서 줬대요. 그걸 나는 A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최고차항의 계수는 A라고 줬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를 알려줬는데 그 근 두 개를 우리는 하나는 M, 하나는 N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식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할지부터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총 한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두 가지가 있나요?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상준이 한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 이건 두 가지가 있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내가 졸리면 알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주 그냥 혼자 쟤 봐봐. 오늘 쟤 패션 봐봐. 혼자 북극 에스키모야 아주 그냥. 여기 뭐 시베리아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따뜻하게 히터까지 틀어주고 있구만. 그렇지 않아요? 따뜻하지? 아주 그냥 혼자 시베리아야. 혼자 시베리아야 아주 그냥.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첫 번째 버리다. 계속 얘기해봐. 그럼 첫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뭐야? 아니 네가 두 가지 있다며요. 아니 네가 두 가지가 있다며요. 하나 얘기해봐. 아니 너 말고 쟤. 아 이름이 하나여가지고 잘 구별해서 얘기해줄게. 알았지? 하나만 얘기해봐. 뭐야? 윤건이 하나가 뭐가 있어요? 알약스한테 일러야겠다. 제 2차 방정식 못 세워요 라고 일러야지. 그러면은 승아 넌 기억하겠지.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윤이가 알 것 같아. 하윤이 알아요? 나는 너네에게 크게 슬퍼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규 수업 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그냥 풀어 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최고차의 계수가 A라는 건 2차의 계수가 A야. 그냥 AX 제곱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1차 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수 뭐가 있겠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BC를 MN을 넣어서 찾는 방법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써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근을 줬다라는 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계산 결과가 이거 둘로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뭘 이용한다라는 거냐면 이게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 사실상 얘는 최고차의 계수 A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또 1차식의 곱이라고 우리가 써줘도 된다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어차피 최고차는 뺏겼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1차로 줘도 의미는 없어요. 그럼 1차로 주고 갔을 때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각각의 근들을 집어넣어서 그럼 나는 여기에 M, 여기에 N을 넣어서 사실상 얼마 만들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하면 되냐면 제가 0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 됐어요? 그럼 곱한 게 0이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그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그래서 나는 다 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요 동일한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생겨먹은 게 똑같다는 소리 아니면 다르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 두 번째 주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생각에서 출발했고 결국 얘네들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현재 항등식이래요 라는 요 의미에서 답을 유도한 겁니다.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우지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2차 방정식에 라는 지금부터 뭐를 좀 유도를 해볼 거냐면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를 하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할 때는 바로 뭐야? 그냥 이거야. 왼쪽에 가지고 있었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오른쪽에 가지고 있었던 a 괄호에 x-m과 x-n이 서로 똑같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했고 얘네들에 대한 계수 비교를 해봤더니 일정한 규칙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오, 그래요?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오, 그래. 그러면은 뭐야? 생긴 게 불편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생긴 게 착하게 생겼어요? 불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식을 풀어 쓴 게 좋잖아. 얘를 묶을 수는 없으니.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된 거고. 됐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래서 후자자자자냥냥냥 했어요. 마술을 부렸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뭘 그렇게 뒤에서 절레절레 하고 있어. 하루 이틀이야. 하루 이틀이야, 요즘. 응? 자, 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풀었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x들끼리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여기 있는 상수들의 합의 x 그 다음에 상수들의 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는 이제 전개 공식이니까 외우고 있을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얘랑 저기 있었던 쟤랑 같았대 라는 거 보여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것만 없어지면 될 것 같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를 왼쪽에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줬더니 X제곱 더하기 나는 A분의 B의 X 더하기 그래서 난 여기는 A분의 C가 만들어졌고 그때 저기 이렇게 있었던 왼쪽과 저기는 오른쪽에서는 A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M 플러스 N의 X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MN으로 잡아준 얘네들이 같은 얘네들이 항등식이라는 소리에서 우리는 이제 답을 유도하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등식이라고 판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계수 비교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계수 비교를 했고 그 계수 비교를 한 게 정답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여기 있었던 요 1차랑 여기 있었던 1차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봐준 게 색깔을 좀 다르게 그럼 여기 있었던 상수와 여기 있었던 상수가 동일했죠.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했냐면 근과 계수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증명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두 개의 관계 그게 바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들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럼 두 근의 합은 그래서 마이너스 넘어간 상태에서의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도 넘어갈 필요가 없죠.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뭐분의 뭐가 되었냐면 A분의 C라고 얘기해 주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우진아 졸리면 기지개를 쫙 켜고 자세를 불편하게 해봐. 됐죠? 딱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외우란다. 근데 나는 절대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외웠다가 어떻게 돼? 시험장에서 만약에 긴장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A가 뭔지 까먹고 B가 뭔지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5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 3개 나오거든. 최소 3개 나오거든요. 그럼 15, 20점이 훅 날아가죠. 그럼 어떻게 돼? 70점이지. 쉬운 학교는 70점 받으면 바로 2등급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 밑으로 떨어지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서울권대학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서울권대학 쪽을 생각한다면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을 위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외우면은 나중에 까먹어서 이제 낭패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했냐면 얘네들의 이름을 붙였지.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승아야 내가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그냥.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어차피 차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앞에 있는 숫자들만 읽어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하윤이 이거는? 2차분의 그래서 내가 2차분의 상수.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낭패 안 보게. 긴장하면은 알던 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딱 유도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주제 근계관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나왔어?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느낌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유도했대. 이겁니다. 정리하고 문제 넘어갑시다. 정리하세요. 그때 여기 이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1번은 위에다가 적어드릴래요? 1번은 혈내근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1번은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1번 위에다가 적어줘. 혈내근 배운 후에 풀어보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혈내근을 배우고 난 다음에 푸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의외로 너네 뭐 나한테 3월 학평을 지금 현재 듣는 사람이 있고 3월 학평을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3월 학평 그 데뷔집에서 이게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3월 학평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거 이미 배우고 오기 때문이에요. 언제? 중3 때. 그래서 이거 중3 때 배우고 올라와요. 사실은 여기 있는 요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중3 때 이거를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물어볼까? 자, 지금은 나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들었으니까 당연히 기억납니다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애들한테 처음 물어보면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험 본 지 1년이 다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저렇게 복잡하게 주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이제 쉽게 주니까. 그래서 쉽게 주는 편이라서 의외로 학교에서 저런 문제들을 풀어봤습니까? 그러면은 안 풀어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문제는 원리만 알고 보면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리만 알고 보면 쉬우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우진아, 이렇게 피곤해.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나왔어? 잠 깨고도 충분히 남은 시간인데 혈당 스파이크 지금 오는 거야?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야 지금?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저 맨 뒤에 앉아있는 저 두 명 눈이 둘이 똑같아. 지금 현재 눈빛이 지금. 아니 잘 뜨고서가 아니라 약간 둘 다 눈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조금이라도 나를 지루하게 해봐라. 나는 바로 잘 것이다 라는 눈빛이야 둘 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여기 앞에서 춤을 춰줘야 돼? 자 여기 보세요. 맨날 춤춰주는 것만 좋아해요. 그치 상준아? 상준아 내가 이거 매끈매끈하다 해줘야 돼? 내가 매끈매끈하다 해줘야 돼 또? 싫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니네가 초딩도 아니고 내가 초딩한테는 춤춰주지. 내가 최근에 하나 또 췄거든요.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또 췄는데 춤을 추긴 췄는데 기억은 안 나요. 요즘 되게 유행하는 챌린지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웨요쌤 챌린지랑 그 또 뭐 있었지? 그 요즘 되게 음악 나오면서 되게 유행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해줬는데 까먹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뭐 해줘? 참고로 해주면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충격 먹고 하나 이제 충격 먹고 하윤이 이제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이제 집 가서 이제 엄마 우리 수학쌤이 드디어 돌았어 이러면서 이제 딱 그 얘기 한다니까 이제. 남자애들은 환호하고 여자애들은 드디어 저 사람 미쳤나봐. 너는 환호하잖아. 넌 좋아하잖아 그런 거. 자 여기 보세요. 알았어. 자 여기 봐봐. 자 얘는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 좀 해주고 먼저 가시면은 여기 문제 위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얘는 첫 번째는 바로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의 성질. 요 2차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연결되는 건 항등식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개념을 좀 가지고 와야지만 이 문제가 쉽게 풀려요.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면은 오늘 좀 복습을 확실하게 하고 가십시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같이 연결을 했을 때 이 문제는 답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정리하고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반 애들한테는 내가 얘기했어요. 수학은 뭐랑 같다? 수학은 뭐다? 얘기 안 해줬나?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고등수학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학은 국어답니다. 그럼 니네 국어 영어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문장 끊어읽기지. 주어에서 끊고 목적어에서 끊고 동사에서 끊고 다 끊잖아. 영어도 끊어읽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국어도 어느 정도는 끊어읽죠. 근데 왜 수학은 안 끊냐 이거야. 수학도 끊어읽으세요. 수학은 문장이 국어잖아요. 어차피 문장이고 그 문장을 토대로 우리가 답을 유도를 해야 돼 어차피. 그러면 그 문장에 숨어져 있는 의미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 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도 딱 그런 문제의 표본이니까 지금부터는 뭐 해줬으면 좋겠냐면 잘 끊어서 그 문장 내에서 해결할 거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가 잘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보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졌다고 생겨먹은 애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마이너스 얼마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마이너스 얼마를 근으로 갖는데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다 끊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끊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정보 처리해줘야 되는 건 무조건 어디냐면 앞에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kx 제곱 더하기 나는 2a x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a 나는 여기 있는 k 마이너스 1에 a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치? 이 실근이 현재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요 실근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x값은 저기는 2차 방정식에다 그대로 때려 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대로 때려 넣어도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야? 그냥 다 때려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서 나는 여기 있는 k,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a에 결국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우리는 a 제곱의 괄호 k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자가 아직까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처리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안 쓴 게 있습니다. 고로 나는 그 두 번째 조건도 같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조건도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아직 여기 첫 문장의 조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윤건이. 그게 바로 뭘까요? 뭘까 그게? 상준이 뭘까? 여기서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어. 뭘까? 우진! 뭘 것 같아? 안 쓴 조건 아직? 승아 뭘 것 같아? 아직 안 쓴 거 하나? 값에 관계없이. 오? 누구에 관계없이? 그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두 번째로 써야 되는 조건은 이거예요. 실수의 K의 값에 관계없이. 다시 하면 이게 바로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K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이 사실은 이 K에 대한 무슨 식이냐면 항등식이야. 그러면은 항등식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문자 뭐가 들어가든 문자에 대해서도 항상 상관없이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누가 있든 누가 없든이 되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주어 K라는 문자가 있든 K라는 문자가 없든 쟤가 있든가 없든가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쟤를 정리하면 무조건 뭐야? 항등식 됐다는 소리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K에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만들어만 주십시오가 진짜 우리가 원했던 두 번째 내용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만들러 가야 되겠죠. 그죠? 집중. 잘 들어. 한 번만 더 줄면 끝나.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한 번만 더 줄면 끝나.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그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딱 요 넷만 딱 집중을 하고 있고 저 둘 저거 저 둘 저거 남자애들이 때리면 학폭 걸리면 여자애들이 때리면 학폭 안 걸리겠지? 한 명씩 골라봐. 한 명씩. 누구 때릴래? 너 얼마나 애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은 하나가 그럼 쟤 때릴래? 자 여기 보세요. 너 평소에 얘한테 얼마나 잘못한 거야? 왜 바로 얘기가 나와? 근데 뭐 했는데 바로 얘기가 나와? 야 얼마나 얘는 너를 꼴배기 싫어했었으면 바로 때린대. 진짜 상주의적. 보십시오. 우지 때린다고 하니까 완전히 눈이 똘망똘망해졌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역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뭐냐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문자 K에 관계없이 다 성립하게 만들어줘야 됨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항등식의 기본 원리는 여기 있는 얘 그 상관없는 문자와 나머지로 묶는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 관계없이 만들려고 하니까 어쨌든 얘를 사라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됨. 여기까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K가 있는 애랑 K가 없는 애 더해서 0 이거 만들어주게 되면은 끝난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2a에서 저기 있는 마이너스 a제곱을 주니까 마이너스 a제곱의 k에 나는 플러스 a제곱 잡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k가 있었던 애들끼리만 묶어. 여기서 k를 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 k 뺏겼지? 그럼 하윤이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k 뺏기면? 그러면은 승아 여기 k가 있는데 k 뺏겼어. 그럼 누가 남아요? 1 남지. 남아있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k 빼고 남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1만 남게 될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준이 너 이거 맞추면은 승아가 한 대 때리는 거 내가 봐줄게. 됐지? 여기까지는요. 한 대 때릴 거 봐줄게. 자 여기에서 k 뺏겼어요. 그럼 누구 남아요? 때려도 될 것 같아. 때려도 될 것 같아. 잘 봐야지.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까지 같이 챙겨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a제곱만 남게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들 k 없는 애들끼리는 그대로 가. 그래서 난 여기는 그냥 내림 차순합시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2a-3 이렇게 잡아줘서 얘네들을 더한 게 0이 돼야 된대. k에 관계없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날아가면 좋겠다니까. 그럼 얘 날아가려면 앞에 게 무조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진이? 그렇지. 얘 0이 되면 좋겠고 조는 것 같으면서 잘 듣고 있어. 0이 되면 되겠고 그럼 얘가 0 됐지. 그럼 윤관이 더해서 0 만들려면 여기도 얼마가 되면 될까요?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을 같이 만족해주는 A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만을 정답으로 인정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네. 그래서 우리는 1-a제곱 잡아준 게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a-3이 0이 되게 하는 그래서 둘 다 0 되게 하는 a들을 찾아준 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 보니까 첫 번째 거 그래서 난 여기는 a제곱은 그래서 1이니까 여기서 a 값 두 개를 결정합니다. 뭐 아니면 뭐라고? 그치?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서 밑에 거 0 만들어주는 거는 쉽죠.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우리는 a-3과 a 더하기 1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겹치는 게 생겼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겹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진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저기는 저 조건을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문장을 좀 읽으면서 유도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정리를 하고 정답을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 하셨으면 3번은 똑같으니까 3번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다 하시고 3번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어쨌든 근을 갖는다는 건 문자값을 준 거니까 그 문자값을 주면 되고, 여기서 막혔다는 거는 내 생각에 항등식일 거예요. 항등식에서 막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거기를 좀 뚫으시면 여기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항등식은 본 수업 때도 했을 거고, 내가 불과 몇 주 전이냐? 3주 전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3주 전에 내가 항등식 했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고, 자, 4번 가겠습니다. 우진! 이제 저녁이야. 저녁밥 먹을 준비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저녁이야. 알겠죠? 자, 4번은 나온다면 학교 내신이든 학평이든 나온다면 이건 무조건 몇 점짜리일까요? 이거에 4점짜리를 주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4점이 많고 4점이 52점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니네 학평 보면은 4점짜리가 많아요. 생각보다. 4점이 13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다 합치면은 52점이에요. 배점이 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 친구의 4점을 줄 정도로 여기 주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은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나온다면 3점이에요. 그러니까 학평에서 3점으로 준다는 얘기는 2점은 생각보다 엔트리가 세요. 우리한테는 가장 쉽게 넘볼 수 없는 매우 쉬운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 두 번째 단순하게 곱셈 공식 이용해서 식 찾기, 세 번째 그냥 단순한 부등식 방정식 풀기. 이 세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 개로면 이미 2점짜리 끝나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나온다면 무조건 3점짜리로 나와요. 그러면 학교 내신에서 얘네들은 무조건 몇 점짜리로 나오냐면, 학교 내신은 그거랑 좀 반대입니다. 학교 내신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더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 얘는 3점 후반 아니면 4점 완전 극초반 이쪽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1번 쪽에 1, 2번 쪽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돼요. 물론 인성 요구는 단원별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단원은 뒤쪽이거든. 그러니까 15번, 16번 정도의 3점 몇 점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건 그래도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할만해요. 바로 뭐를 갖는다는 얘기만 동그라미 치면 되냐면 여기는 같이 풀면서 보자. 4번엔 동그라미 좀 쳐봐. 뭘 갖는데 저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데 동그라미. 그치? 포인트는 중근이야. 중근 동그라미.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건 실근이 몇 개란 소리니까요. 실근 몇 개? 그치? 실근 한 개. 그럼 실근 한 개란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별식이 0이랑 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 같다. 그거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바로 공식 떠올려서 그냥 바로 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저기 잘 보게 되면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여기 1차식을 잘 주목해봐. 그때 여기 1차식을 잘 주목해보게 되면은 여기 앞에 누가 곱해졌냐면 마이너스는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무조건 쟤는 2가 곱해져 있어. 오! 그럼 2가 곱해져 있는 숫자, 그럼 얘 다 뭐의 배수들이에요? 2가 곱해져 있으면 다 뭐의 배수들일까요? 2의 배수들이야. 뒤에 있는 애는 아무런 실수가 다 올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2의 배수들은 짝수입니까? 아니면 홀수입니까? 짝수네? 그럼 이거는 짝수 근해 공식을 써도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2가 곱해지게 되면 이거는 다 짝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쓸 거냐면 짝수 판별식을 그냥 쓰겠다는 거야. 왜? 1차항의 개수가 짝수면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차 상수는 관심 없어요. 1차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고 이거를 보통 우리는 4분의 D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짝수 판별식이라고 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 괄호에 나는 3 더하기 K라고 주어졌던 친구를 그냥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반으로 나눕니다. 그거의 제곱에서 몇 차 몇 차 곱한 거냐면 2차랑 상수 곱한 거를 그냥 빼주면 돼요.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공식 아까 썼던 거 기억나죠? 윤곽이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얘 2로 나누고 마이너스 어제 제곱하니까 날라가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3 더하기 K만 남게 되는데 그거 제곱한 거에서 우리는 K 제곱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얘 전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9에서 똑같이 우리는 K제곱만 빼주면 결국 나는 마이너스 6K 더하기 9만 남게 되고 이게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얘가 0이랑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되나요? 그치, 얘가 0이랑 같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게임 끝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K값 바로 나왔고 정답은 그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K
그래서 정답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래서 K는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읽고 어떤 공식을 유도해야 됩니까만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시고 정리 다 됐으면 뒤에 5, 6번 그래서 실제 근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5, 6번은 쉬우니까 지금 빨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4번 빨리 정리하시고 5번도 해보세요.
이제 안녕 내 이름은 누구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정도는 했나요 지금? 그 정도는 했나요? 통성명은 했지? 그럼 통성명 했으면 이제 얘랑 본격적으로 좀 친해져 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랑 좀 본격적으로 친해져 가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수학은 국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 이 문제도 끊어야 됩니까? 아니면 끊지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끊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지금부터 끊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컷을 해봅시다. 상준이 첫 번째 어디에서 컷? 그렇지. 중근을 갖고 컷. 여기서 끊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었던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럼 하연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판별식이 0이랑 어떻게만 하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 했으면 판별식이 0이랑 똑같다. 이거 똑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윤건이 됐나? 그럼 윤건이 바로 가봐. 그럼 얘 판별식 써봐. 뭐 제곱에서? 그쵸. a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1차가 마이너스까지 붙었으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a제곱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에서 누구랑 누구 곱한 거야? 맞지? 그래서 만약에 짝수 판별식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짝수 판별식을 외우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못 외우겠다 싶으면 그냥 저거라도 외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차피 다 통하니까 얘가 짝수도 홀수는 다 되니까 저걸로 어차피 다 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은 짝수 판별식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실제 판별식보다는. 됐지? 하연이 괜찮아? 응.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럼 얘네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나는 a제곱 마이너스 몇 b가 되냐면 4b가 되었을 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b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a제곱이 몇 b랑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 있냐면 4b랑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까지도 우리가 유도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있는 요 결론과 더불어서 우리는 두 번째, 그럼 어디서도 또 끊어봐야 되는 거야, 승아, 이번에. 도실근을 가질 그치? 두 실근을 가질 때 여기서 끊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에 거를 풀어주는 게 두 번째였고, 그럼 나는 여기는 2번이 나는 여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a는 0이라고 준 요 2차 방정식이 실근 몇 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실근 몇 개야? 다 같이 실근 몇 개? 그렇지. 실근 2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실근 2개를 가졌다는 소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될까? 하나요? 그치. 얘는 크기만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똑같이 쓰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쓰게 되면서 판별식을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래서 나는 1차항의 개수가 5니까 나는 걔를 제곱한 거에서 나는 2차항의 개수 1, 상수 A 거기에 4배를 똑같이 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뺐을 때 0보다 결국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0보다 크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25 빼기 4A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이것까지 보여주면 끝나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쭉 넘어가니까 그래서 4A가 그래서 나는 25보다 작은, 그래서 우리는 A범위 구하게 되면 A가 4분의 25보다 작았나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왜 갑자기 신났어? 저거 지금 코골지 지금. 야! 야! 아 진짜 방금 탱크가 하나 지나간 줄 알았어. 탱크가. 너 자 지금부터 스탠드업 이상? 기이상? 나가서 물을 빨리 먹고 온다. 실시. 갔다 오는 김에 세수도 하고 와. 알았죠? 갔다 오는 김에 세수도 하고 와. 세수도. 방금 탱크가 하나 지나가지 않았어? 탱크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일요일 저녁이라 그런가? 아니면 눈 오기 직전이라 그런가?
오늘 저녁에 대서로운데요? 또 쌓인데? 또요? 응, 또요. 펑펑 온대요. 너넨 가잖아요. 난 여기 11시까지 있어야 돼요. 난 집에 어떻게 가냐. 오늘 기아 특강을 휴강을 할까? 자, 여기 보세요. 기아를 휴강을 해? 눈 많이 와서 저 오늘 수업 못하겠으니까 휴강. 이럴까? 그렇게 하고 나 이제 잘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잘리겠지. 자, 다시 가서 세수도 하고 오도록. 잠 좀 깨고 와, 엄마. 알겠어요. 확실히 깼어? 이번에 또 탱크 몰면 어떻게 할 거야? 뭘 모르겠어요. 확실히 정해, 이씨. 자, 여기 보세요. 뭘 모르겠어요, 엄마. 자, 여기 보세요. 자. 진짜. 쟤도 전에 탱크 한번 몰았는데, 그치? 너도 한번 자다가 꼭 온 적 있어. 너요. 그치? 되게 조용했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누가 거기서 드르렁 하는 거야. 쟤였어, 쟤. 꼭 뒤에 있는 것들이 말이야. 꼭 탱크를 한 번씩 몰아요. 자, 여기 보세요. 진짜.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우지희 때문에 넘어간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우지희 때문에 이거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넘어갔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이제 봐봐. 이제부터 내용 쉬워지니까. 그럼 나는 4분의 25보다는 작은 A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A를 제곱해서 4B랑 같아지는, 그럼 제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애들이랑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준 게 나는 A랑 B는 모두 다 뭐라 그랬냐면 동그라미만 치고 가자면 자연수랍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4분의 25보다 작은 자연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걔네들 먼저 우리가 싹 다 써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분의 25보다 작은 자연수 몇부터 몇 가지가 있나요? 1부터 6까지가 있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A를 제곱해서 만들라 그랬으니까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만들어봐. 그때 이 제곱해서 만들어준 숫자가 B에다가 4를 곱한 거랑 같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B에다가 4를 곱했다는 건 B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자연수에다가 4를 곱한 거지. 그럼 제곱해서 윤관이 뭐에 배수되는 애들 찾아주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지? 요걸 잘 생각해 볼래요? 자연수에다가 4를 곱했대. 다 뭐의 배수야? 애매하면 얘기 안 해도 되고. 애매? 승아, 뭐의 배수라는 소리일까? 자연수에 4를 곱하면. 그거보다 좀 더 줄여볼래? 상주이 뭘까? 자연수에 4를 곱하면. 맞아, 4의 배수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4의 배수들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곱해서 4의 배수 되는 애들만 다 골라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노가다를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할 필요도 없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는 얘만 골라주고 여기는 얘만 골라주고 얘만 골라주고 실제 그걸 만들어주게 되는 그 B들은 우리가 4를 곱해보면 되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 4로 다 나눴을 때 남게 되는 숫자들이 다 우리가 원했던 B가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B들을 그렇게 해서 찾아줬을 때 B는 여기는 없을 거고 여기도 없을 거고 여기도 없을 거라는 거.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2일 때, 4일 때, 6일 때 이것만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제곱해서 4 되는 걸 우리는 만들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제곱해서 4 됐답니다. 즉 여기가 4였을 때 나오는 B는 그래서 누구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는 얼마일 것 같아? 하윤이 그러니까? 16? 아니지. 여기 4가 이미 제곱한 결과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4를 만들어주는 B는? 1? 1이지. 그래서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에 여기는 얼마가 오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치? 여기는 4가 오면 될 것 같고 승아 그럼 여기는? 8. 오, 4, 8에 36이에요?
4, 9, 36이지? 그래서 여기가 9가 오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요 둘, 여기 있는 얘네 둘, 여기 있는 얘네 둘,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거를 다 더하라는 게 정답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A, B, A 합을 구해달라는 건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A 값 2일 때 B가 1이었던 2, A 값 4였을 때 B가 4였으니까 곱해서 나오게 되는 값 16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A 값 6과 B 값 9를 곱해서 만들어낸 54를 다 더해준 게 정답이 된다는 소리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더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해주게 되면 정답입니다. 정답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하면 정답 얼마다? 그치? 정답은 그래서 72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래서 어려운 거야. 문제가 개념은 쉬운데 개념을 쉽다 보니까 개념을 쉽게 냈으니 문제도 쉽게 내겠다.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개념은 쉬우니까 문제는 빡세게 내볼게 하면서 내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정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나마 8번, 9번은 쉬운데 그래도 9번을 먼저 좀 같이 한번 보고 여기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9번을 본 다음에 8번을 풀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9번은 이거보다 쉬우니까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관이 이해돼요? 상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마지막에 조금만 아 이거? 누가 하는 거? 그냥 여기 A제곱으로 우리가 4, 16, 36 정했잖아. 그러면 4일 때, 16일 때, 36일 때가 A제곱의 값이야 그냥.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해주는 여기 B는 우리가 찾아야 되지. 그럼 4에다가 얼마 곱하면 4가 될 거고 4에다가 얼마 곱하면 16이 될 거고 4에다가 얼마 곱하면 36이 될까 그걸 가지고 답을 찾은 거야. 그러면 여기 B들이 나오지. 1, 4, 9라고. 그래서 마지막은 얘네들 다 곱한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A랑 B를 곱하라니까 그거 곱해서 딱 구한 거예요. 됐죠? 요런 문제들이 나와서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됐죠? 요런 게 나오면은 몇 점일 것 같아? 학교 내신에서? 이건 진짜 5점의 가치가 있기는 해요. 근데 4.9점? 4.8점? 요 정도 줄 겁니다. 야, 5점 되려면요 그냥 진짜 무진장 너네가 손내기 힘들 만큼 어려워야 돼요. 그 정도쯤 돼야 5점의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다다음 주에 만나실 거예요. 난 다다음 주에 그걸 할 거거든요. 이 동네 기출을 분석할 거거든요. 다다음 주에는 내가 좀 홍보를 좀 해볼까 하긴 하는데 다다음 주는 설날이구나. 다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에는 좀 홍보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마지막 2주 동안은 이쪽 동네 기출들 어려운 거부터 쉬운 거까지 싹 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쉬운 거의 비중은 낮출 거고 어려운 거의 비중은 높을 거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만 와서 들으면은 훨씬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정규반에서 하긴 하겠는데 정규반에서 하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미리 한번 맛본다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정규 때 들으면 더 도움 많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그거를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사실 다음 주에 하는 게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법이 끝이에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 시험법이 끝입니다.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그거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많은 이용하시고 그때는 개념 설명하는 거 없이 쭉 다 문제만 풀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실전 풀이를 많이 보여드리고 그때 만나게 되면은 미리 얘기할까요? 요런 문제는 이제 쉬웠네? 이런 느낌 받아요. 이거보다 더 빡센 문제들이 질비에 돼 있고 대표적으로 인항고, 인명여고 기출들만 가지고 와도 니네 다 머리 터져요. 인명여고, 인항고, 인천고 기출만 가지고 와도 머리 다 터지니까 내가 그걸로만 프린트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거 다 변형한 걸로. 벌써부터 설레요. 벌써부터 재밌어요. 보이거든요. 딱 한 문제 듣고 너네 표정이 딱 보여요. 이게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문제일까? 이 생각 다 가질 거예요. 진짜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외로 진짜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나요? 다 됐어요? 여기까지? 우진 여기까지 정리했어? 네. 안 했는데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그래서 여기 9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9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별표 좀 하나만 쳐놓고 가고 얘가 현재 75%라고 정답률이 나와 있지만 학교 실상으로 깔까? 이거는 학교 실제 정답률이 75%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에서 정답률이 75%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실제 학교에서 가면은 얘는 분명히 정답률이 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마지막에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너네가 의외로 그 판단 조건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못 내더라고. 나는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제들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연컨대 조건 분석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정확하게 좀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9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잘 봐봐. 자,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원했던 게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저 밑에 있는 저 친구의 근을 판단해라 아니면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해라. 이게 진짜 원했던 거지. 맞나요? 그럼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잘 보시게 되면 이 9번 같은 문제에서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그냥 이거야. x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은 0 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한번 판단해 보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2차 방정식은 x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문자는 x밖에 없는 거야. 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x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문자 취급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의 근을 판단해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근을 판별하라는 소리는 근의 개수를 보라는 소리니까 그럼 근의 개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린 또 생각해야 돼. 무슨 식 들고 와야 된다는 거? 또 들고 오는 거야. 또 별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판별식을 쓰려고 하는데 마침 보니까 1차항이 2a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a는 다 뭐의 배수들이니까? 이거 2의 배수들이야. 그쵸? 그럼 2의 배수라는 건 짝수야 아니면 홀수야? 확실하게 딱 보장을 받는 건 짝수야 홀수야? 짝수. 그럼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을 써가지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2a를 그래서 나는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를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2차 1 상수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8 이거 전체가 상수죠. x 없는 게 다 상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거를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게요. 그래서 얘네들 곱한 거 그냥 뭐 해주면 끝? 그냥 빼면 끝이죠.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건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서 2차 상수 곱한 거 빼. 그게 답이야. 알겠지? 하인 됐어요? 여기까지? 아니요, 저 그거 안 배워서 몰라요. 오늘 안 배워 아까 했는데 아니, 저 처음부터 몰랐어요. 그 아까 내가 해줬는데 그거 짝수 판별식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가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쵸? 그럼 이거 판별식을 쓸 때는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쓰는데 이 기호는 요 1차항의 개수 2b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에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거기에서 우리는 2차 상수 그대로 집어넣은 거 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춰서 저기 식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됐죠? 그거야 그거. 됐지? 똑같이 쓴 거야. 아까 했던 판별식처럼. 그거를 짝수로 그냥 우리가 새롭게 국한해서 봤던 것 뿐인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소리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a제곱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제곱에서 빼. 결국 누구를? 여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을 똑같이 빼.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뺐지. 그럼 a제곱 죽었지. 그래서 나는 몇 a 마이너스 몇이 되었나요? 그래서 얘 정답은 몇 a 마이너스 몇이 되었나요? 그렇지. 이거 4a 마이너스 8이 됐고 얘 부호만 판단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부호를 판단하라고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 준 거야. a가 뭐보다 작다는 거? 2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2보다 작은 애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되겠죠. 그럼 2보다 작은 애 아무거나 하나만 들고 와볼래? 누구 있어요? 제일 만만한 애? 1 같은 거 있지? 그럼 여기 1 넣어봐봐. 그럼 1 넣으면 얘 음수 나와 아니면 양수 나와?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는? 음수지. 숫자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확실한 거는 2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었더니 무조건 음수 나왔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결론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다야. 그럼 실근 없다? 허근 몇 개 갖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2개. 그래서 정답은 허근 몇 개 갖는다? 허근 2개 갖는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을 판단하라는 소리는 허근이냐 실근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고 얘 범위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을 해서 답만 정답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8번은 그거보다는 쉬워요. 8번은 여기 있는 9번보다는 쉬우니까 8번을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8번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선생님, 응? 저기 2분의 2a
심지어 화목도 학원에서는 내가 진짜 막내입니다. 화목도 나가는 곳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아줌마 선생님만 계셔가지고 내가 파릇파릇한 귀요미 막내죠. 귀요미 막내죠 내가. 왜? 너네 있을 때만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고 다니지 실제로 대화할 때는 더 미치게 다녀요. 더 미친 척하고 다녀요. 거기는 내가 탱크 그만 몰라고 이씨. 탱크 그만 몰라고. 어?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잠을? 야 너 왜 이렇게 잠을 못 깨? 야 세수하고 와. 출발 세수하고 와. 아니 왜 잠을 못 깨? 일부러 딴소리 하면서 너 잠 좀 깨우고 있는데. 어? 너 진짜 쉬는 시간에 사올래? 우진이? 야 너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와. 저기 물 차가워가지고 충분히 하고 오면 정신 바짝 들 거야 아마. 자 알약쌤 시간에도 자냐? 탱크 안 물지 그래도 알약쌤 시간에는. 그냥 자기만. 몇 번 몰았구나 탱크를. 얘 유난히 좋아한다. 야 너 유난히 좋아한다 윤건이. 제 탱크 물 때마다 유난히 좋아해. 아니 어떻게 하면 가장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수학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영어는 재밌지. 도영쌤한테 일러야지. 도영쌤한테 일러야지. 아니 곧 오거든. 맨날 여기 6시 오거든. 아니 와서 그 얘기해야지. 아니 누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니 누가 그러는데 아니 뭐 좀 재밌게 좀 해봐요. 아니 왜냐면은 맨날 우리 보자마자 하는 게 서로 시비 거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일상이라 내가 이제 시비 걸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면 맨날 참지 않죠. 맨날 가서 시비를 걸지. 그럼 이제 또 반격을 해요. 왜? 야 나 없는 곳에서 일관해서 맨날 야 도영쌤 허구한데 내 욕하고 다닌다며. 몇 번 들었다는데. 너네 있을 때도 내 욕하고 다니고 니네 수업 때도 내 욕을 해. 예비 중2한테도 내 욕을 해. 아니 거의 다 내 욕을 하고 다닌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비 중2 애들한테는 내가 역적이에요. 역적. 내가 역적이에요. 맨날 뭐만 잘못되면은 이거 다 형철쌤이 이래서 이래요 맨날. 내가 역적이야 걔네한테는. 아니요? 친구는 아니고요. 서로 물어뜯는 관계. 나이가 비슷하죠. 나이는 비슷하죠. 왜 나이를 100세라고 속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 좀 당당하게 나이 까고 다녀야지. 어차피 저기 밖에 붙어있는데. 저기 밖에 붙어있어가지고 어차피 나이 속이는 게 의미가 없어 우리 학원은. 나이가 붙어있더라고. 나이가 어디? 저기 문에 있어. 뭐가? 나 젊어 보인다고? 나 동안? 네. 그치. 난 동안. 도영쌤은 노안.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난 20대처럼 보이는데 도영쌤은 한 40대로 보인대. 도영쌤은 40대로 보인다 그랬어. 내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내가 그거 당당하게 그거 듣고 엄청나게 크게 웃어가지고 수업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통쾌했어. 너무 통쾌했어. 자 여기 보시죠. 왜 아니 사람이 나이를 아니라 사람이 옷을 되게 올드하게 입고 오잖아요 맨날. 맨날 사람이 젊어 보여야지. 올드하게 입고 오면 뭐 어떡할 거야. 하물며 알약쌤도 정장 입고 오질 않는데. 하물며 알약쌤도 맨날 이런 후드티 입고 오시는데 맨날. 사람이 젊게 살아야지. 사람이 젊게 살아야 뇌가 안 늙는데요. 뇌가 안 늙어야 치매가 안 오고 치매가 안 와야 오래 산대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10대처럼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너네가 나랑 엄청 친했으면은 내가 지금 고이들 놀리는 것처럼 놀렸어요. 나 고이든 여자애는 엄청 놀리거든요. 그러면 걔네들도 참지 않아. 나한테 맨날 공격을 해. 그럼 서로 투닥투닥 거리다가 집에 가요. 딱 그런 느낌인데 너네는 내가 만약에 얘 하윤이한테 그걸 하면 하윤이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 하윤이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나 못하겠어. 승아한테 잘못했다가 승아 저 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어가지고 학원 못 다니겠어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하겠는 거야 얘네들. 쟤는 해줘. 쟤는 상처를 받든가 말든가 하죠. 너는 내가 좀
편해. 솔직히 내가 너는 편한데 나머지 애들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얘네 마음에 상처 입을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 바로 컴플레인. 이제 원장님께 전화해서 쌤, 형철쌤이 이상한 소리예요. 괜찮아요. 예비 중3 애들은 맨날 놀리고 다닙니다. 너네 빼곤 다 놀리고 다녀요. 자, 여기 보세요. 심지어 다른 학원에서 초딩들도 놀려요. 초딩도 놀려, 중2도 놀려, 너네보다 어린 애들도 다 놀려. 심지어 거기는 그 다른 요일에 나가는 곳은 데스크 선생님이 나랑 동갑이에요. 심지어 여자야. 겁나 놀리죠. 그래서 요즘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애들이 자꾸 내가 그 데스크쌤 옆에만 있으면 자꾸 웃고 있대. 난 놀리고 싶어가지고 희죽희죽거리면서 가는 건데 그걸 애들은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나 봐. 쌤 왜 혼자 짝사랑하고 다녀요? 이러는 거야. 데스크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쌤 혼자 짝사랑하고 다녀요? 이래. 와, 발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거기는 빔 프로젝터가 여기 위에 안 있고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놀이가 가능하단 말이지. 내가 아까 그 시작할 때 살짝 설렜어 노래를 틀어줬잖아. 그거 보자마자 하트 그리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걸로 하트를 만들질 않나. 오, 이거 누구를 위한 마음이야 뭐 이런.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학원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행복은 합니다. 그쵸? 행복은 하죠. 우리 학원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학원에 잘생긴 사람은 니네 국어선생님 말고는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잘생기긴 했잖아. 니네 국어선생님 잘생기긴 했잖아. 승아 인정 못한다. 쟤 인정 못한다. 야, 너 얼마나 눈이 높은 거야? 아니 양정 선생님이 제일 잘생기셨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도혁쌤은 잘생긴 건 아니야. 솔직히 닦아놓게 하자. 잘생긴 건 아니야. 그냥 비율이 괜찮은 거야. 칭찬은 했다. 욕만 하진 않았다. 칭찬은 했다. 칭찬은 했다. 에이, 솔직히 잘생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율이 좋은 것 뿐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물론 그 사람이 잘생겼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가 싫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영수쌤은 그냥 인정을 하겠는데 라이온쌤은 인정을 하겠어. 네? 누구 쌤이요? 아, 여자애들 가르치는 국어쌤이 있는데 그 선생님 진짜 잘생겼어. 그분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내가 양도영쌤은 솔직히 잘생겼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살 빼면 내가 양도영쌤보다 잘생길 것 같아. 내가 살 빼면 도영쌤보다 잘생겼을 것 같아. 빼서 왜 뭐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양도영쌤은 가능할 것 같아. 자, 쟤 깼다. 양도영쌤이랑 비교하니까 깼다, 쟤. 자, 여기 보세요. 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양도영쌤은. 근데 내가 요즘 빼줘. 나 요즘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도영쌤 한번 이겨보겠다고. 내가 잘하면 이길 것 같아, 비주얼로. 얘는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약간 좀 비참해지잖아. 애들 다 비웃고 있는데. 얘네 비웃고, 야, 우리만 애들이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줘야지. 적극적으로 비웃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꼭 선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했어, 이씨. 운동 한 달 했어. 자, 여기 보세요. 자, 1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이 잠 좀 깼지, 이제? 응, 잠 좀 깼지? 방금 되게 재밌는 얘기 했는데,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건 쉬우니까 빨리 보고 갑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2차 방정식 졌다고로 생겨먹은 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줬대.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베타. 두 근의 뭐를 구해달래? 두 근의 뭐를 구하랍니까? 곱! 그럼 두 근의 곱은 실제로 우리가 얘 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아도 되겠지만 이거 우리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배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기 때문에 2차분의 상수죠. 그러니까 2차의 계수 4분의 상수 마이너스 3 쓰면은 답이네. 정답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뒤로 한 번만 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 딱딱딱딱딱딱 어디로 갈까? 다음 문제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 16번입니다. 16번으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얘처럼 시계값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시계값에 이렇게 숫자들을 대입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건들을 다 찾기에는 오히려 더 과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를 다 찾겠다라는 게 원칙이야? 아니면 여기 식부터 정리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찾겠다가 원칙이야? 무조건 식부터 정리해서 필요한 것부터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필요한 거를 찾으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16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식 정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식종 정리 좀 하세요. 식종 정리하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베타분의 알파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알파분의 베타가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라. 즉 얘네들을 한번 통분을 좀 해봐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우진이 저거 아까 내가 누구 디스할 때는 깨 있더니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치, 집중하고 있는 거지? 좋아. 내가 또 누구를 또 디스를 해볼까? 한 명 또 있는데. 야, 승아를 디스하면 이게 울어! 아, 맞아. 승아야, 내가 어제 있었던 일 하윤이한테 얘기해줬거든? 하윤이가 상처받았어. 그거만 얘기해줄게. 하윤이가 상처받았어. 하윤이가 약간 표정이 진짜, 하윤이 어제 표정이 내가 그 얘기 해줬더니 너 어제 나한테 했던 얘기 있잖아. 그거 해줬거든? 아니, 원래 얘가 합평을 듣고 얘가 그 다음에 뭐가 보충이 있어서 그걸 들었어요. 딱 둘이 이렇게 크로스 하면서 가는데 얘가 늦어가지고 바통 터치를 못하고 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승아한테 하윤이 오는데 갈 거야? 하니까 승아가 전 가겠습니다 하면서 간 거야. 그래서 근데 또 궁금은 했나 봐.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요? 한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복습할 건데? 하니까 승아가 그래서 약간 들을까 말까 고민하길래 너 들었던 거야? 했으니까 승아가 딱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봐. 되게 애정해 은근. 전 이미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딱 하면서 간 거야. 진짜로 그 얘기 해줬거든요. 하윤이가 표정이 거의 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딱 그 표정이었어. 그러래. 자 여기 보세요. 난 가끔 여자애들끼리 대화할 때 이런 대화 나오면은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나의 든든한 뒷담거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우진이 좀 다시 존다 싶을 때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 인간이에요. 좀 깔게 많아? 좀 깔게 많아 이 인간은. 내가 좀 깔게 많아. 할 말이 많아요. 맨날 나 괴롭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이 인간. 이 인간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또 존다 싶으면은 그때 풀어드릴게요. 그럼 얘네 다 표정이 빨리 자 이 표정인데 제가 또 존다 싶으면 풀어드릴게요. 내가 저 사람은 좀 깔게 많아요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마음속에 쌓아둔 게 많기 때문에 깔게 많아요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끌고 가시죠. 쟤 깼어. 쟤 지금 깼어. 자 여기 보세요. 쟤 지금 깼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저 인간 말고 하나 또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의외로 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화수분이야 화수분. 내가 이거 한번 여는 순간 내가 한 선생님 한 4분은 내가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한 4분은 보낼 수 있어 내가. 근데 그분도 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분들도 나를 보낼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산 거냐고? 20대 때 대책 없는 삶을 살았죠. 자 여기 보세요. 대책 없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을 어쨌든 우리가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부터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돼요. 쟤 앉아 아직. 쟤 앉아. 자 여기 보세요. 빨리 자기를 바라는 것 같아 쟤. 넌 솔직히 이 내용 듣는 것보다 빨리 이 인간 깠으면 좋겠지. 이 인간 빨리 깠으면 좋겠지 너. 맞는 것 같은데 표정이. 이 인간은 사소한 거에 되게 킹받아 하기 때문에 까는 재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야 너네도 한번 약 올려봐. 누가 약 올리라 그랬으면 내 이름 팔아. 그러면은 신나가지고 너네 1시간 날려먹을 수 있어요.
1시간에 내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 금요일날 1시간에 신나가지고 내욕으로 채울 수 있어. 그럼 나도 이제 지지 않지. 나도 지지 않지.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보를 해주시면 돼요. 난 참지 않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친하니까 하는 짓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서로 안 친하면은 그렇게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알약스는 못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친하니까 하는 짓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원래 사람이 친하면 밑모습을 많이 본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봅시다. 야, 제 책상 한 번만 쾅 쳐줘, 윤건아. 깼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네 그래서 통분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분의 2. 그래서 얘네 그래서 알파끼리 2번, 베타끼리 2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가 변형식이잖아. 그럼 변형식은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해주면 좋으니까 좀 해줘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 여기를 보면 두 군의 합을 가지고 찾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쟤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제곱을 할 거냐. 거기서부터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하윤이 어제 했으니까 너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얘 가지고 얘 만들 거야. 몇 제곱하면 될까? 2제곱. 그치, 2제곱하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승합 누가 불청계곱이 생기니까? 2AB. 그치, 이 알파 베타가 불청계곱이 생기니까. 그러면 걔를 뭐 해주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변형식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리하면 아하,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가 알파 베타분의, 그래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에서 우리는 이 알파 베타를 뺀 거랑 같겠네 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알파 베타는 어차피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란 말이지. 그럼 두 개의 해를 가지고 나는 여기 더한 거랑 곱한 거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계관을 찾아서 답을 써주면 된다는 소리가 된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식정리를 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인데, 이게 잘 보니까 두 근 알파 베타를 잡아놨을 때 얘네들의 합을 구한 거고, 알파 베타는 여기 있는 두 개의 근을 잡았을 때 얘네들의 곱을 구한 거랑 같더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찾아주는 게 필요했고, 그거를 그러면 정답을 유도하면 뭘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두 근의 합부터 구합시다.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정답을 도출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다 같이 얘기해봐.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계속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1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2차분의 상수 1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은 5. 이렇게 해서 숫자 집어넣은 게 정답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곱 5분의, 여기 있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2 곱하기 5에서 10 해주면 됩니다. 정답이 이거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9. 이게 답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아마 시계값 찾기가 수월할 겁니다. 17번까지 한번 쭉 해보실래요? 그래서 여기 12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2부터 17까지 쭉 하고 다음 거 넘어갑시다. 해보세요.